안녕하세요. 6월 4주차 위켄 리뷰 이장원입니다. 오늘 같이 볼 거는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 함축의미 추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한 정리를 두 문제를 오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21번의 함축의미 추론인데 함축의미 추론에 대한 접근법을 조금 따져봅시다. 함축의미 추론이라고 하는 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건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함축의미 추론이다. 함축의미 추론이다. 밑줄 쳐져 있는 거에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아요? 주제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아내서 글의 내용이 뭔지 보신 다음에 선지에서 하나씩 지워나가시는 작업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문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6평 이후에 구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journey edg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many ancillary businesses 해갖고 나오죠. 이 ancillary라는 단어를 줬어요. 되게 친절하게도. 무슨 뜻이에요? 부차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차적인 사업들이 that today seem almost core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부차적인 사업들이 at one time 한때 start out 시작했대요. 뭐로? 여정의 가장자리랍니다. 직역을 하자면 여정의 가장자리인데 이거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라고 하는 연결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아이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아이가 주제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축의미 추론이라고 하는 건 주제를 찾고 그거와 관련된 선지를 골라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for example이라는 아이가 바로 뒤에 나오면서 여기 있는 말이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런데다가 단어도 줬어요. ancillary라고 하는 ancillary에서 뭐로? core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사업에서 뭘로? 핵심 사업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거가 뭔지를 따져보실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기서는 일단 아직 밑에 걸 읽지 않았으니까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밑에 예시를 같이 좀 볼게요. 자, retailers often boost sales. 자, 뭐 했어요? 판매하는 애들이 판매를 뭐예요? 촉진시켜 북돋았어요. 자, 뭐로? 자, 서포트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건데 뭘로 지원했냐면 assembly or installation service니까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같은 거를 어떻게 추가시켜줘서 판매를 북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기는 assembly,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nstallation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차적인 사업들인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 놓고 think of home goods retailer를 생각을 해보재요. 자, 그러니까 홈 가정용품 판매자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얘네가 어땠냐면 팔아요. 조립되지 않은 아웃도어 야외 그릴을 어떻게 부품의 박스로 그냥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aving its customers mission incomplete. 자, 커스터머 고객의 어떤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뒀대요.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그 제품을 팔았어. 야외에서 쓰는 그릴을 팔았는데 그냥 부품채로 그냥 다 분리되어 있는 채로 판 거야. 자, 그럼 뭐가? 고객의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객의 미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릴을 샀으니까 그릴을 조립해서 설치한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 뭐 이런 얘기들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근데 그거를 남겨둔 채로 그냥 냅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서포트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팔지 않았죠. 근데 when that retailer also, 그치? Sells assembly and delivery. 이제 배달도 해주고 조립도 해줬어. 그것까지 같이 팔면 it takes another step. 다음 단계가 되는 거야. 뭐의 여정? 뭐의 여정입니까? 고객의 진정한 미션의 여정에 다른 어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cooking in his backyard니까 뒷뜰에서 뒷마당에서 요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그릴을 팔았을 때 그냥 파트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해줬어. 배달도 해주고 설치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어때? 요리로 가는 여기선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리로까지 그 원래 미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까지 들어줘요. 그지? 예시가 뭐였냐면 business to business service랍니다. 서비스 컨트랙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업대 사업 간의 서비스 어떤 컨트랙으로 돼 있는 게 또 다른 예시인데 이게 층층이 쌓여져 있어요. On the top software sales,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판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층층이로. 자, 그래 놓고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메인터넌스도 나오고 유지도 나오고 설치도 나오고 인스톨레이션, 트레이닝, 딜리버리, anything at all 이 전부들이 뭐였냐면 뭐해서 자, do it yourself 너 스스로 해야 네가 해야 너 혼자 해 라고 했던 거에서 뭘로 do it for me 나를 위해 해줘 라는 것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왔답니까? 탐색하는 거에서 왔대요. 가장자리. 어떤 가장자리입니까? core product가 intersect with customers journey니까 그 고객의 여정과 그 핵심 제품이 교차하는 그러한 가장자리를 어떻게 탐색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얘기는 뭡니까?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같이 더해서 팔면, 그렇지? 판매가 더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되게 편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까지 한 다음에 뒤에 for example이 있어서 뒤에 있는 아이가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위에가 주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하는 말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나와 있는 말들만 확인할 수 있으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에서? 부차적인 거에서 그치? 뭔가 추가적인 무언가가 핵심이 되었어요. 그치? 그게 많이 판매에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선지를 가서 어때? 골라내시면 돼요. 자, 처음 거 가볼까요? 자, requiring customers to purchase unnecessary goods랍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고객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치? 뭐야?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decreasing customers' dependence on business services. 자,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가 감소됐다? 감소된 게 아니죠. 그치? 자, focusing more on selling end products. 자, 그 end products를 파는 거에 더 집중을 했대요. 뭐보다? 컴포넌트보다. 그런 말도 없죠. 자, adding the technological breakthrough. breakthrough라고 하는 건 어떤 돌파구 같은 건데 to their core product.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돌파구를 더했다. 이런 말도 역시나 위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providing extra services. 자, extra services 아까 나와 있던 ancillary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이거 뭐예요?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고객의 주된 어떤 주요 그 구매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설치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유지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엑스트라 서비스지. 그리고 그거의 핵심 상품 그러니까 구매, 주된 구매를 넘어서서 이런 추가적인 것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 찾으실 수 있으면 답은 편하게 어때요? 5번으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축의미 추론이라는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는 특히나 이 journey 엣지라는 게 여기서는 뭐 여정의 가장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말뜻에 너무 꽂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그거랑 상관없이 함축의미 추론이라는 건 얘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해석하지 말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로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걸 선지에서 골라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21번으로 나오는 함축의미 추론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 자꾸 구문을 연습을 해서 하나하나 해석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글의 내용을 잡아내는 연습을 6평 이후에도 꾸준히 하시면
함축음이추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9번의 어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법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어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법들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나 또는 EBS 교재들을 봤을 때 어법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시고 그 풀어보실 때 나오는 보기들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되게 기본적인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마다 또는 문제를 풀 때마다 거기에 그 보기에 있는 아이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입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지금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a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실 때 또는 맞췄다 하더라도 꼭 지문을 보시고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어법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as가 나왔어요. 솔직히 왜 나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serve as라는 동사의 형태를 넣어놨기 때문에 더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자, as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뭘까요?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즉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s가 전치사나 접속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형태가 부사절의 형태, 접속사가 되면 부사절의 형태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문장의 구조를 좀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as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내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this 주어고요, serve 동사고요,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라고 해서 뒤에 as가 전치사 구로서 또는 serve as를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로서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된다. 즉 접속사임을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comes the belief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해갖고 문장이 쭉 길게 해서 여기까지 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depending 이렇게 ing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depending 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depending 해갖고 ing의 형태가 쓰였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동명사이거나 현재분사예요. 그지? 그게 맞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맨 앞에서부터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comes 삐리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치사로 시작을 하죠. 자, 전치사로 시작을 하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 명사가 나와요. 그게 어디까지에 끊기는지를 일단 찾아내시는 게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아이죠. 자,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하면 자,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어때요? this form of agency라고 하는 것까지가 끊기셨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전치사구가 앞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러면 무슨 걸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앞에가 원래 영어 문장의 시작은 주어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 그리고 전치사구의 형태로 시작을 한다? 그럼 뒤에가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도치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인 거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뒤에 comes라는 누가 와도 동사인 형태가 나와 있으면 자, 여기가 동사, 뒤에 있는 the belief가 주어, 이거를 일단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belief 뒤에 대시 나왔네요. 이 대시 뭐냐 이건데 여기서는 뭡니까? belief라고 하는 아이를
설명해 주는 동격의 대시 나와요. 그러면 동격의 대시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오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2번 같은 경우 depen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자 individual successes가 여기서 주어져. 그리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와서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동사가 아니지. 그러면 이거 뒤에 동사가 어디 나와 있나? 역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동사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뭘 물어보는 거냐라고 하면 얘는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건데 동사 자리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동사 자리는 단순하게 동사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전반적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서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쟤는 동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depending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depending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얘는 동사가 필요하거나 depend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자, 근데 답을 골랐다 해서 끝이 아니라요.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다 체크를 해보시면 어법을 준비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합니다. 자, the independent self may be more driven to cope by 삐리리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3번입니다. 3번은 자, driv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pp가 돼 있으면 뭐까지 얘까지 같이 묶어서 수동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즉 driven 같은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는 거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의 형태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능수동의 형태를 물어본다? 찾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뒤에 뭐 있는지, 목적어가 존재하는지, 즉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따져보시는 거예요. 즉 여기 뒤에 이렇게 딱 끊고 봤을 때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 아니네 그치 이런 걸로 찾는 거라고. 그러면 목적어가 아니면 어때요? 목적어 없어. 목적어 없으면 뭐 보통은 수동이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어때? 보통은 능동의 형태로 골라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이 시간에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능수동의 형태를 물어본다. 그러면 뭘로 찾는다?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찾는다?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입니다. 4번이에요. Research has shown that 삐리리라고 돼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웠던 그러니까 곤란하기가 어렵던 아이는 아니죠. 자, 주어가 research이고 has shown이 동사니까 그러고 나서 that이 나왔다? 그럼 that의 쓰임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뭡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됩니다. 즉, 말 그대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대절의 형태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어때요? 뒤에가 어떻게 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치? 그리고 좀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세 쓰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세 쓰임 정도는 한 번쯤 정리를 해봐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5번에 who가 나왔죠? 그치? 5번에 who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 who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는데 who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의문사 아니면 관계사의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people 다음에 who가 바로 나왔죠? 즉 뭐예요? 얘는 뭘 물어보는 거다? 네, 주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를 물어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뭐 who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선행사가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즉 주어냐 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구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뒤에 문장 구조가 관계대명사니까 어때야 돼요? 그렇지, 불완전하다.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주격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걸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people이라는 선행사, 사람이라는 선행사를 갖고 뒤에는 동사로 시작해서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는 who는 괜찮다.
맞다라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법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각 번호가, 각 선지가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 또는 그거에 대한 형태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다 보면 크게 무리 없이 어법 문제 맞춰낼 수 있어요. 3점짜리이기 때문에 버리기에는 좀 아깝죠. 그러니까 꼭 좀 정리를 해서 맞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어법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정규 교재, 다이제스트 교재 뒤에 부분에 보시면 어법에 대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법의 구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전형 어법 문제들이 중간 뒤에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해결해낼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